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조화가 잘 맞네요. 네. 이쪽에 밝은색이 전화 혹시 뭐 전화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지난 3차전 준플레이오프 3차전 때 대구에 갔다 오셨는데 네. 제가 그 이순철 위원 목격담을 하나 무엇을 목욕? 가져왔는데요. 네. 나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 가는 중인데 옆자리에 순폐이가 타서 신나서 둘이서 떠들다가 뒤에서 조용히 해달라 해서 혼났다라는 어떤 SNS에 뭐 팬분이 그 야구 팬이 옆자리에 타셨나 봐요. 부산까지 가는 기차인데 네. 옆자리에 그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롯데 팬이 타셔가지고 타자마자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롯데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가 롯데 팬이라고 하니까 위로도 해주시고 네. 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명함 주면서 못다한 얘기 문자로 하자고.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말을 한참 얘기를 재밌게 했는데 네. 다 끊겨버린 거예요. 대구에서 이제 아니 뒤에서 주위분들 하니까 다.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이었고 네네.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출발하면 이제 우리도 이야기 안 했을 텐데 근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뒷분이 굉장히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단되니까 이제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예. 한참 막 이야기를 그래서 나머지는 카톡으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사생활 보호 되게- 좀 해주세요. 되게 신나셨겠네요. 야구 팬 만나서 야구 얘기 실컷 하면서. 일단 예. 그 여행이 거기 대구까지 가는데 지루했을 텐데 거기 가기 전까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루함을 잊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야기 못 하고 그냥 또 끊겨가지고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줄은 몰랐죠. 이 목격담이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퍼져가지고 네. 야구 팬분들 혹시 뭐 기차나 어디선가 이순철 위원을 만나면 알아봐 주시고 먼저 네. 말 걸어주시면 네. 또 반가워해 주실 테니까. 아까 야구 예. 보신 지 한 1년 되셨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궁금증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질문- 너무 좋으셨겠어요.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네. 질문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랬습니다. 예. 네. 자,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삼성이 3승 1패로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한화와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금요일부터 1차전이 치러지겠고 금, 토 대전에서 그리고 월, 화 대구에서 그리고 다시 5차전까지 간다면 목요일 대전에서 이렇게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차전으로 마무리된 준 플레이오프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선발의 힘? 선발의 이라고 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SSG 그러니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준프레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SSG가 선발이 좀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또 와일드 카드 1, 2차전을 삼성은 다 했고 1, 2 선발을 다 기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삼성은 선발들이 4명이 다 자기 역할을 해버리고 5이닝 이상 다 두고 해버리고 반대로 SSG는 김광현 선수를 빼놓고는 3명의 선수가 다 5이닝을 채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선발의 힘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또 경기를 쭉 보셨겠습니다만 선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SSG가 불펜이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강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피로는 먼지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이로운 선수도 올라와서 이렇게 맞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를 보면서는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선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어떤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네. 자, 지난 방송에서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 네, 네. 대놓고 MVP가 아닌 숨은 MVP를 저희가 네. 선정을 했었고 1차전 강민호, 2차전 박성환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네. 3, 4차전도 마찬가지로 숨은 MVP를 그렇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3차전은 김지찬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찬. 예, 박지만 감독이 1, 2차전까지는 김찬 선수를 테이블 세터진에 1번에 놓지 않았었는데 3차전에 부터 1번에 났었거든요. 근데 그 1번에서 김찬 선수가 결국은 첫 적시타도 때려내면서 물꼬를 트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김찬 선수의 어떤 그 1번의 배치가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공격이 평상시에도 김찬 선수가 테이블 세터진에 들어와서 활약을 할 때와 못할 때 공격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 활력소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 3차전에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판도를 뒤바꿔 놨어요. 네. 박지만 감독이. 그래서 김찬 선수의 어떤 그 활약이 결국은 경기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3차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4차전은 4차전 배찬승 선수입니다. 배찬승 선수가 역전의 위기를 2대2 넘겼죠. 동점이 되고 노아웃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 SSG에 가장 잘 친다는 타자들 중심 타자들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실점을 하지 않는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만약에 거기서 3대 이 3루 주자가 박성환 선수 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경기는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역전이었죠. 거기서 뭐 조병현 선수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론 뒤에 이제 이호성 선수도 실점을 투아웃에 올라와서 실점을 안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노아웃에 배창수 선수가 실점을 하지 않는 그 중심 타자들을 꽁꽁 묶었기 때문에 결국은 4차전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다 그래서 배창순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게 됐는데요. 일단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17년 만에 준 플레이오프 업셋에 성공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고 물론 이 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팀이지만 이 가을 야구에서 선발의 힘, 마운드의 힘도 보여주면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을 보면 팀 타율 2위, 팀 홈런 1위, 팀 OPS 1위, 확실히 좀 강한 공격력 창의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 세터들의 성적 가지고 왔는데요. 테이블 세터들의 타율이 2할 8푼 7리로 역시 전체 2위. 김지찬, 김성윤 확실한 1, 2번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3차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찬 선수가 이렇게 테이블 세터진에 와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 강한 그러니까 중심이 디아즈 선수의 어떤 파워 있는 그 플레이가 결국은 그 타격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 김지찬과 김성윤 선수가 3, 4차전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SSG 불펜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상위 타선의 출루율도 리그 10개 팀 중에 1위에 올라 있었던 삼성 라이온즈고 여기에 이제 막강한 힘을 갖춘 중심 타선의 성적 3, 4, 5번의 타율도 2할 9푼으로 전체 1위. 뭐 구자욱 선수와 디아즈 선수의 이 압도적인 공격력 여기에 또 네. 강민호 선수가 뒤를 받쳐주고 있고 뭐 디아즈의 시즌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4차전만 봐도 네. 결국은 2대2에서 역전을 당하지 않고 동점 상황에서 공격으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디아즈 선수가 거기서 한 방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기가 되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이제 상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야구라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분위기가 계속 뒤져가다가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물론 노아웃에 연결을 역전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분위기는 타고 있는데 거기서 디아즈 선수가 투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히 네. 상대편에게 어떤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 타선의 힘이라는 것은 야구에서는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4차전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심 타선의 장타율도 역시 삼성이 1위, 또 득점권 찬스 상황에서의 타율도 삼성이 1위, 득점권 상황에서의 OPS 역시 삼성이 1위. 거의 모든 타격 지표에서 이번 정규 시즌에 상위권에 있었던 삼성 라이온즈였고 뭐 타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시즌 때도 많이 했으니까 네네. 마운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라비토 선수인데 레이스 선수에서 이제 가라비토 선수로 교체를 했던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가라비토 선수가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그 약점이라는 것은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키킹 동작이 조금 커가지고 빠른 선수들이 나가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구위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가라비토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 선수보다는 가라비토 선수가 훨씬 더 구위가 낮고 와일드 카드에서도 결국 2차전에 마무리까지 하면서 그런 경기를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가라비토 선수이기 때문에 가라비토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전에 와서도 지금 1선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폰세 선수와 글쎄요, 결국은 팽팽한 좀 접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균형이 깨질 수는 있는데 일단 가라비토 선수는 구위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막강한 공의 힘을 앞세울 수 있는 가라비토 선수.
여기에 안정감의 후라도까지 외국인 네. 원투펀치의 힘은 이번 가을 야구에서도 상당히 발휘가 잘 되고 있고요. 시즌 뭐 성적을 보면 후라도 선수는 일단 뭐 퀄리티 스타트가 보장이 돼 있는 네. 30경기에서 15승 8패 기록했는데 30경기 중에 무려 23번의 퀄리티 스타트, 네. 올 시즌 퀄리티 스타트 1위였습니다. 네. 선발 투수의 아마 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아마 후라도 선수가 가장 많은 걸로 맞아요. 알고 예. 있는데요. 지금 후라도 선수가 KBO 리그에 들어온 지 3년 됐습니다. 키움에서 2년을 하고 있는 삼성에서 1년째 하는데 네. 182이닝을 넘긴 게 지금 3번 다예요. 그러니까 180이닝을 첫 해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90이닝을 넘겼고 올해도 197이닝을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이닝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구종 이 궤적의 움직임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좋은 제구력. 그러니까 결국은 3차전에 나와서 2차전에 나와서 끝내기 홈런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4차전에 나와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무실점 투구를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후라도 선수는 믿고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선발로 나와서 일단 확실한 계산을 네, 네. 세울 수 있는 선수니까요. 여기에 가라비토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위형 장타 억제가 또 가능한 후반기에 피장타율이 가장 낮았던 투수가 바로 가라비토 선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단기전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가 어떤 공격력으로 가라비토 선수를 공략을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좀 닥쳐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한 20여일 정도 하나는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은 삼성이 경기를 쭉 치르고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은 공격에서 가라비토 선수의 이 구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약점을 파고들면서 어떻게 구위를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가라비토 선수가 와일드카드부터 준 플레이오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하는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뭐 쉽게 무너지는 그런 투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기에 이제 국내 선발 투수들의 활약인데요. 원태인 선수와 최원태 선수. 두 선수가 지금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네. 보여줬던 역투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상당히 뭐 입단 때부터 네. 지금까지 선발로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 원태인 선수가 올 시즌 국내 투수들 중에는 가장 이닝이 많았습니다. 27경기에서 12승을 기록하는 동안 16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뭐 매년 이 꾸준한 모습이잖아요. 원태인 원태인 선수는. 선수는 국내 투수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와일드카드 2차전에 나와서도 그 어떤 원태인 선수 나온 투구를 했고 결국은 준 플레이오프에 와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에게 난타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혼자 스스로는 엉뚱한 어떤 경기 결과 과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원태인 선수는 사실은 최원태 선수는 원태인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최원태인. 예, 네. 최원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 준 플레이오프를 업셋을 할 수 있었던 주 원동력은 최원태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전에, 결국 예. 1차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투구를 해서는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 입단해서 포스트시즌에서 가장 좋은 투구를 했고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업셋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1차전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최원태 선수가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시즌 페넌티레이스를 하면서 좀 기복 있는 투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줬었는데 만약에 이 플레이오프전에 와서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처럼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은 정말 크나큰 선발 투수를 안으면서 선발이 좋다는 하나 이것서 어떤 대등한 어깨를 가지고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현재 리그의 20대 투수들 중에 통산 승이 가장 많은 선수가 최원태 선수입니다. 네, 최원태 네. 선수도 뭐 넥센 시절부터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가을 야구에서는 조금 뭐 징크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네. 가을에 그것을 극복하고 팀에 아주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최원태 선수가 저렇게 좋은 승을 많이 올리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에도 불구하고 삼성 팬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었는데 네. 이제 플레이오프전에 와서 준 플레이오프에 던졌던 그런 투구들을 꾸준히 이제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제 최원태 선수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삼성의 조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불펜인데 불펜이 뭐 정규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 4.48 6위였습니다만 지금 이승민, 이호성, 배찬승 여기에 김재윤 선수까지 네. 가을 야구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펜 투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오는 과정에 제가 이제 삼성 불펜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어제 4차전 경기 같은 경우는 그제인가요? 4차전 네네.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대단한 위험한 도박을 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호선, 배창승, 뭐 이승민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 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상대가 쉽게 생각하는 투수들을 자꾸 기용을 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부분만 운영만 잘한다고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4차전이 끝나고 이건 감독 벤치의 미스다,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자조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단기전에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을 일단 그렇게 해놓고 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상 뭐 더 좋은 투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결국은 그런데 삼성이 그동안에 1차전부터 쭉 이 경기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쭉 하는 걸 보면 선수를 돌려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지 나쁜 선수, 상대가 좋아하는 투수인지 안 좋아하는 투수인지 이거 관계없이 그냥 이 선수 순서를 놓고 돌려쓰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이런 좋은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일단 먼저 기용을 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이 정말 4차전에 기사회생한 거죠.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긴 거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배찬승, 이호성 선수라는 이 두 투수가 그렇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그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4차전 만에 졌다, 5차전 가잖아요. 제가 볼 때 야구 경기 흐름상 이건 100% 삼성이 지게 돼 있거든요. 이 경기를 쭉 리드하고 가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지금 이 불펜에 포지션이나 좋은 선수들을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후회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묶어줘요. 김재현 선수는 시즌 때보다는 지금 포스트 시즌이 와서 볼이 더 좋아요. 구속도 그래서 많이 늘었고. 예. 이 갑자기 왜 이러지 김재윤 선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건 김재윤 선수가 한참 좋을 때 그 구위 자체인가 구속 자체를 가지고 결국은 타자들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구속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포스트 시즌에 와서 지금 와일드카드부터 계속 올라오면 상당히 볼 끝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끝에 가서 좀 풀리는 투구도 몇 개 나오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페넌트 레이스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힘 있는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 불펜 안정감을 좀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의 이야기를 쭉 해드렸고 다음으로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올 시즌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뭐 삼성 라이온즈가 공격력의 팀이라면 한화 이글스는 확실한 이 마운드를 그렇죠. 앞세워서 네.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했는데요. 팀 평균 자책점 WHIP 또 삼진 개수 그리고 완봉 횟수, 영봉승이죠. 모두 1위에 올랐던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입니다. 팀의 WHIP가 1.2대라는 것은 정말 이 마운드를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9이닝 하면 2점도 안 준다는 소리잖아요. 네, 네. 여기에 역대 투수 WAR을 가져와 봤는데요. 2009년 SK에 이어서 올 시즌의 한화가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근소한 차이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2009년 SK는 그 벌떼 야구로 네, 한창 주가를 올렸던 그 왕조 시절인데 한화 이글스가 거기에 맞먹는 올 시즌 마운드의 힘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건 신기록입니다. 역대 팀 탈삼진 1339 탈삼진으로 역대 1위에 올랐던 한화 이글스입니다. 뭐 폰세 와이스를 비롯해서 이 삼진의 달인들이 올 시즌 하나 마운드에 정말 많이 포진이 돼 있었고 여기에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까지 올 시즌 선발 투수들의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올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 3.51을 기록했던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 이글스는 투수력의 막강함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타자들이 뭐 활약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폰세 와이스 선수가 중심을 딱 잡고 그 뒤에 유현진, 문동주 뭐 또 거기 이제 불펜에 박상욱 선수인가요? 박상원 선수. 박상훈 투수와
결국 한승혁 선수, 한승혁 선수, 예.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강한 어떤 선발진, 불펜진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하나 이글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포스트진에 와서도 이 투수들이 페넌트 레이스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네. 상당히 팽팽한,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수비에서 어떤 변수, 공격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승패가 갈릴 것이냐라는 숙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하나의 지금 선발진들을 상대 삼성이 무너뜨리기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폰세 와이스 원투펀치. 예, 폰세 선수가 17승, 와이스 선수가 16승. 다승 집안 싸움을 끝까지 또 펼쳤고, 폰세 선수는 17승 1패로 예, 또 승률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4개의 타이틀을 폰세 선수가 획득을 했습니다. 2011년 기아 윤성민에 이어서 14년 만에 예, 투수 4관왕이 나온 건데요. 엄청난 기록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뭐 보통 우리가 투수들에게 이제 제구, 뭐 커맨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갖춰지면 거기다가 볼까지 빠른 선수들에게는 뭐 커맨드 플러스 투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 두 폰세와 와이스 선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폰세 선수는 만약에 빠른 볼만 가지고 있는데 변화구의 어떤 완성도가 좀 별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폰세 선수는 거의 변화구나 빠른 볼이나 그 별점이 뭐 한 10개면 뭐 거의 뭐 10개에 다 가까울 정도로 네. 완벽한 어떤 구종 자체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커맨드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와이스 선수와 폰세 선수가 나란히 등판 시 팀의 21승 책임을 졌습니다. 폰세 선수가 29경기 나왔는데 그중에 21승이고요. 와이스 선수가 30경기 나와서 21승. 네. 예, 나오면 일단 팀이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뭐 전체적인 자신감을 그러니까 준 이길 거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을, 결과를 만들어 주고 내려갔다는 거겠죠. 네. 물론 30경기 뭐 20 몇 경기 나와서 21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머지 지금 승을 올리지 못한 것도 이 두 선수가 올라오면 항상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이제 퀄리티 조건을, 스타트를 해놓은 예.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퀄리티 스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꼭 뭐 좋은 투수의 기준 척도가 아니거든요. 경기를 이길, 그러니까 6이닝 30점 이하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조성을 해주고 내려가느냐 뭔데 그런가 놓고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이 두 투수는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개인 승률도 폰세가 17승 1패 9할 4푼 4리로 1위, 와이스 선수가 16승 5패 7할 6푼 1리로 2위에 올랐고, 올 시즌 WHIP 순위에서도 폰세 선수는 예, 유일한 0점대였습니다. 1이닝에 주자 한 명 나가기도 힘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와이스 선수도 1.02로 3위. 예, 이런 리그 최강급의 선발 투수를 2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인데, 여기에 이제 국내 선발진 네, 네. 류현진과 문동주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9승 7패에 3.23, 문동주 선수 11승 올렸고 4.02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나 류현진 선수가 보니까 8월 이후,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8월 이후로 보면 국내 투수 중에 가장 평균 자책점이 좋았었고요. 2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투수들을 과연 이제 삼성 타자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요.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또 플레이오프전을 하는 하나 이글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네 명의 선발 투수들이 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데 이제 홈플레이트가 17인치인데 그게 요즘 ABS 시대다 보니까 양쪽에 1cm 늘어났으니까 한 19인치 정도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 공간을 통과하게 투구는 어떤 투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투구가 너무 위력적이라고 한다면 타자들이 훨씬 더 손해거든요. 네.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 네 명의 투수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삼성의 어떤 승패가 달라질 것 같은데, 역시 그 이 네 명의 투수들이, 하나의 그 투수들이
그렇게 쉽게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올 시즌에 이제 마무리 1년 차였던 김서현 선수가 33세이브로 예, 뒷문을 지켜줬는데 특히 삼성전에 올 시즌 자책점이 제로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김서현 선수가 마지막에 홈런도 맞고 막 그랬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 시즌에 마무리 투수를 했는데 너무 잘하고 온 거죠. 그 그럼요. 빠른 볼을 앞세워 가지고 너무 잘했는데 김서현 선수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냥 네. 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야구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거든요. 곳곳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냥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야구 선수들이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 갈리는 것인데 김선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잘 던지다가 막판에 이제 홈런도 맞고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막판에 그런 어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겠지만 구위만 되찾아서 만약에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김선수 선수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워낙 빠른 볼을 가지고 있고 네. 팔 각도 때문에 볼의 움직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즌 막판에는 그 구위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구위만 살아있다면 그게 설령 사실은 김서현 선수가 뭐 커맨드가 완벽하게 돼서 그렇게 투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힘으로 마운드 위에서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단 이제 만약에 볼 끝에 힘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시즌 막판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김서현 선수의 마무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운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한화의 타선 이야기입니다. 한화는 플로리언에서 리베라토로 교체를 했던 것이 올 시즌에 좀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플로리오 선수를 빨리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 오프더 야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교체를 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네네. 이제 플로리오 선수 돌아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플로리오 선수가 시즌 시작하고 한참 막 헤맸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상 당한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매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냥 리베라토 선수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아마 스텝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잘하고 있고 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시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해서 결국은 리베라토 선수를 했는데 대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잘 해줬으니까요. 네. 예. 리베라토 선수의 활약, 예, 특히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 9리로 리베라토 선수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 중심 타자로서의 해결 능력도 잘 보여줬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는 이 핵심 타자들 문현빈 네. 선수와 노시환 선수 올 시즌 뭐 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선수들인데 포스트 시즌 이제 처음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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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안 하면 긴장되겠죠. 그런 예. 감정이 없는 동물이니까요. 네. 그건 긴장하겠죠. 긴장하는데 그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선수들 스스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거는 감독 코치들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네.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출전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은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은 되겠지만 이 첫 출전을 하고 있고 문현빈과 노시안 선수 첫 출전 포스트는 첫 출전이고 최은성 선수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경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후배 선수들을 잘 다독거려서 가고 하면 조금 더 이 첫 경험을 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네. 그런 경기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본인들이 해결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긴장돼서 못한다고 한다면 또 뭐 손아섭 선수라든지 최은선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풀어나가 주면 아마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든 첫 경기 첫 한 주를 어떻게 꿰차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리즈의 어떤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렇죠. 그 큰 경기고 또 첫 경험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은성 선수는 LG 시절에 이제 가을 야구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한국 시리즈는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도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요. 주요 타자들의 포스트 시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포스트 시즌에서의 통산 성적을 가져와 봤는데요. 최은성 선수는 OPS가 뭐 0.9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또 뭐 안치홍 선수, 이재원 선수, 또 심우준 선수 다 이제 전 팀에서 많이 네. 가을 야구를 경험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서 훨씬 더 잘하고 여유가 있다는 그것은요. 경험에 의해서 긴장도가 조금 다른 첫 경험을 하는 사람 첫 경기 뭐 포스트 시즌에 처음 나오는 이런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그냥 편안하게 좀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조금 긴장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다 보면 자기 성적,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심리적으로 이게 야구가 심리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력으로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포스트 시즌 경험 있는 선수들이 1, 2차전에 조금 더 끌고 가다 보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조금 더 편안함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만나는 게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7년 준 플레이오프가 마지막이었는데 당시에는 3전 2선 승제였고 2승 1패를 거둔 한화 이글스가 다음 라운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역대로 두 팀이 만났던 포스트 시즌을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88년 빙그레 이글스 시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빙그레 삼성, 한화 이런 식으로 승리 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제 한국 시리즈는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삼성이 당시 4승 1무 1패로 우승을 거뒀었고 이게 또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다시 가을 야구에서 만나게 된 두 팀입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은 가라비토와 폰세로 예고가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막강한 또 9위를 앞세울 수 있고 또 시즌 상대 팀을 만났을 때 자책점이 제로였어요. 두 경기 네, 한 네, 경기긴 네. 합니다만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플레이오프전을 앞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충분히 체력을 아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 이글스가 조금은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은 좀 전력을 소모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삼성은 그 대신에 전력을 소모했지만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불펜에 크게 뭐 과부하도 걸리지 않았고 선발들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전을 치렀기 때문에 경기 감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투수들이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와일드카드 준 프레브 때 보여줬던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에게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라든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또 변칙 공격을 만들어 갈 때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경기 양상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팀의 일단 페넌트 레이스 때의 성적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규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이 창, 한화가 방패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마운드의 한화와 이 공격력의 삼성. 물론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도 8승 8패를 두 팀이 호각소리를 기록을 이뤘네요. 했었는데 맞대결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이제 평균 자책점이 지금 삼성이 더 네. 좋았었고요. 타율과 OPS 모두 삼성이 앞섰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와 8승 8패 이거 호각세를 이루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워낙 하나도 선발 투수들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8승 8패를 했다는 것은 삼성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네. 전후반기로 나눠서 보면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한화가 5승 3패로 앞섰었고요. 이게 기록 평균 자책점이나 이 OPS 지표로 보면 삼성이 더 좋았는데 네. 이게 뭐 꼭 그걸로 그렇게 승패가 나타나지는 정해지는 않죠. 건 아니니까. 하나 이글스가 예. 워낙 좋은 투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발과 불펜 마무리까지 좋은 투수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격에서 어떻게 뭔가 물구가 네. 터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상황 변화가 완전히 보통 포스트 시즌은 그렇게 전개되거든요. 그렇죠. 또 투수들이 좋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수비라든지 변칙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공격 루트를 가져가서 분위기를 바꾸는 팀들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선발 투수들도 와일드카드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양 팀이 그러면 선발이 크게 밀리는 쪽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라고 봅니다. 네.
전반기는 한화가 5승 3패였고 후반기는 삼성이 5승 3패. 이래서 이제 8승 8패가 됐었고 점수차별로 보면 3점 차 이내의 승부에서는 한화가 5승 3패, 3점 차 이상의 승부에서는 삼성이 5승 3패. 뭐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결국 네네네. 시즌 내내 계속 백중세였다는 이야기고요. 네. 자, 구장별로 보겠습니다. 대전에서의 맞대결은 한화가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9번의 맞대결에서 5승 4패. 대구에서는 삼성이 4승 3패. 예, 각자 그래도 홈에서 한 번씩은 더 이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자, 모든 성적들, 상대 성적 이게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 선발 싸움을 하면서 좀 팽팽한 이런 경기들. 준 프레프도 와카부터 준 프레프 보셨지만 타격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 볼의 반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도 많이 나오지 않고 투수들에게 조금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레이스가 아니고 단기전을 하는 시기 때문에 최상의 카드들을 내서 승부를 펼치기 때문에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변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지금 이 그동안의 시즌 때 보여줬던 데이터상으로 봐도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누가 얼마나 긴장을 하지 않고 경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은 조금 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주요 매치업을 보겠습니다. MVP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삼성의 디아즈와 한화의 폰세. 디아즈 선수가 홈런, 타점, 장타율 3관왕을 차지했고 폰세는 평균 자책점, 탈삼진, 다승, 승률까지 4관왕. 뭐 1차전에 이제 투타 맞대결을 하게 될 텐데 네.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기대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저는 이 MVP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누가 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디아즈 선수가 매일 경기를 나오면서 경기를 하는 선수와 결국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을 하는 폰세 선수와 결국은 어느 누가 이 어느 선수도 뒤처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MVP 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관심이 가요. 과연 우리가 KBO 리그 같은 분위기 현실에 맞게 투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매일 경기를 뛰는 타자 쪽에 좀 무게가 갈 것인지 그런 것만 남아 있다고 봐요. 네. 디안 선수는 벌써 포스트 시즌 홈런이 6개입니다. 네. 역대 삼성 라이온즈 최다 기록이 이승엽 14개, 그리고 이만수 7개, 그리고 3위가 이제 박한희, 최영우, 디아즈의 6개인데 디아즈 선수가 남은 가을 야구 동안 몇 개나 더 치면서 이 기록 레전드들의 기록에 근접할 포스트 수 시즌을 있을지. 딱 2번 했는데 벌써 작년 6개를 올해 해서 떴네요. 6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디아즈 선수의 가을 활약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디아지 선수는 KBO에 수업료 내야 된다.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웅 선수의 출전 여부는 좀 변수인데요. 네, 네. 계속 지금 매일같이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김영웅 선수가 있고 없고 또 차이가 크잖아요. 네. 크죠. 예, 김용훈 선수가 파워 있는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저렇게 허리가 삐끗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선수 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다행히도 빨리 나오면 그래서 1차전부터 나오면 좋은데 글쎄요 설령 된다고 정상적인 컨디션은 못 만들어서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1차전부터 나가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올 시즌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1라운드 신인 선수들의 성적입니다. 전체 2순위 한화의 정우주, 3순위 삼성의 배찬승 선수인데 뭐 배찬승 선수는 이미 가을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정우주 선수가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또 결국은 선발이 무너지면 정우주 선수를 조금 농릴리프 정도 생각을 네. 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그렇게 뭐 선발이 일찍 무너지고 막 그런 경기는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결국은 정우주 선수를 중간에 한두 타자 정도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선발 일찍 무너지면 길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기라고 한다면 한두 타자 정도. 박상원과 한승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용도로 기용을 해서 활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불펜에서 저렇게 볼을 빠르게 던지는 투수는 지금 없거든요. 네. 삼성이. 근데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데 이제 결국은 제구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서 믿음지 못해서 중요한 순간에 잘 내지 않고 막 그러던데, 그러나 배창승 선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가 삼성의 불펜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런 볼 빠른 선수가 불펜에 있어 줌으로써 뭐 하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우주 선수가 있음으로써 쉽게 공략이 안 되듯이 배창승 선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텝이 이 배창승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플레이오프전의 어떤 그 내용이, 그 중간 투수들의 내용이 확 다를 것이다. 또 상대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투수 기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싫어하는 선수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타이밍을 뺏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배찬승 선수 같은 투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1차전 키플레이어 이순철 위원은 구자욱과 노시환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결국은 노시안 선수가 중심 타자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결국 포스트 시즌의 첫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그를 이렇게 해결사 능력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지만이 하나가 조금 더 좀 답답한 어떤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서 해결을 해야 되는 노시안 선수의 활약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삼성은 여러 번 와카 때부터 준 플레이오프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난테스도 그렇고 이 구자욱 선수의 어떤 활약이 삼성의 그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자욱 선수가 중심에서 좀 하면 공격력이 조금 더 살아나서 쉽게 경기가 풀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자욱 선수가 계속 헤매고 있으면 공격이 제대로 안 풀어지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어떤 핵심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삼성과 한화의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명승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